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한 여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또 다른 여자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랑을 고백했다. 그 순간 주변의 시선이 쏟아졌고 그 고백의 대상이 바로 유명 국회의원의 아내였다는 사실이 퍼지면서 정치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사회의 깊은 편견과 가족의 압력을 드러내는 촉매가 되었다. 김지은은 28살의 젊은 변호사였다. 그녀는 서울의 한 로펌에서 일하며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삶을 꿈꿔왔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2년 전 한 정치 세미나에서 박수연을 만난 후 완전히 바뀌었다. 수연은 35살, 국회의원 박민준의 아내로 우아하고 지적인 여성이었다. 수연은 남편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며 사회복지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지은은 처음 수연을 본 순간 그녀의 강인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에 끌렸다. 그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곧 잦은 만남으로 이어졌다. 둘은 같은 사회운동에 참여하며 가까워졌다. 지은은 수연의 지적이고 열정적인 면에 매료되었고 수연은 지은의 젊음과 용기에 위안을 느꼈다. 하지만 이 감정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지은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오래전부터 깨달았지만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그것을 숨겨왔다. 그녀의 가족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는 중산층 가정이었고 어머니는 늘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그 압력에 시달리며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수연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지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수연은 결혼한 몸이었고 남편은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었다. 만약 이 감정이 드러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터였다. 지은은 밤마다 혼자 고민했다. 이건 잘못된 선택일까? 아니면 진정한 나일까? 그녀는 수연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확인했다. 수연도 지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수연은 남편과의 결혼이 부모님의 강요로 이뤄진 것이었고 진정한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지은과의 시간에서 자유를 느꼈다. 어느 날 지은은 용기를 내어 수연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지은의 손이 떨렸다. 수연 언니, 저 이 언니를 좋아해요. 그냥 친구 이상으로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놀라움과 혼란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지은아, 나 결혼했어. 그리고 나도 내가 소중하지만 이건 수연의 말은 끊어졌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이 고백은 둘 사이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었다. 그 후 수연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 민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지 고민했다. 민준은 야심만만한 정치인으로 가족 이미지를 중요시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그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었다. 수연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애썼다. 이건 일시적인 착각일 뿐이야. 하지만 지은과의 추억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 살아왔다. 결혼도 그 연장선이었다. 이제 지은은 그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은은 고백 후 불안에 휩싸였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지은아, 왜 하필 결혼한 사람이야? 게다가 여자라니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정치계와 연결되면 더 큰 문제가 될 터였다. 지은은 로펌에서 일하며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느꼈다. 누군가 그녀의 성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수연은 결국 남편에게 솔직히 털어놓기로 했다. 저녁 식사 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나와 다른 사람이 생겼어.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누구야? 남자.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여자야. 지은이 민준은 충격에 휘청였다. 그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은 완벽해야 해. 내가 이런 짓을 하면 내 정치 생명이 끝나. 그는 수연을 비난하며 방을 나갔다.
이 대화는 가족의 균열을 가져왔다. 민주는 수연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지은에게 경고를 보냈다. 지은은 로펌에서 압력을 받았다. 상사가 그녀를 불러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를 물들이지 마라고 말했다. 지은의 내적 투쟁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의심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을 가치가 있을까? 하지만 수연을 생각할 때마다 포기할 수 없었다. 수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그런 건 병이야. 치료받아 라는 답만 돌아왔다. 사회의 편견이 그녀를 짓눌렀다. 둘은 몰래 만나며 위안을 찾았지만 그 만남은 점점 위험해졌다. 민준의 측근들이 그들을 미행하기 시작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녀의 결정이 가져올 대가를 실감했다. 민준의 분노는 점점 커졌다. 그는 수연을 집에 가두다시피 하며 지은과의 연락을 차단하려 애썼다. 하지만 수연은 지은에게 몰래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아, 나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게 가능할까? 이 메시지는 지은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갈등을 불러왔다. 지은은 자신의 가족에게 털어놓을지 고민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보수적이었고 딸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일 리 없었다. 어느 날 지은은 집으로 가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엄마, 아빠, 저 동성애자예요.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는 충격에 쓰러질 듯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왜 그래? 우리 집안에 그런 건 없어.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치료받아. 병원이야 라고 말했다. 가족의 반대는 지은을 더 고립시켰다. 그녀는 밤새 울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하지만 수연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힘을 냈다. 수연은 남편과의 대화를 피하려 했지만 민주는 그녀를 압박했다. 수연아, 내가 정말 나를 배신할 거야? 우리 결혼은 부모님의 뜻이었지만 이제는 내 정치 생명이 걸려 있어. 수연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 결혼 후에도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지은은 그녀에게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주었다.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는 컸다. 둘은 몰래 만나기로 했다. 서울의 한 공원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다. 수연 언니,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연은 지은을 안으며 사회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아. 하지만 나 내 곁에 있을게 라고 말했다. 이 만남은 감시당하고 있었다. 민준의 측근이 사진을 찍었고 곧 그 사진이 민준에게 전달되었다. 민준은 분노에 휩싸여 지은을 찾아갔다. 로펌에서 그는 지은을 불러 내 아내에게서 떨어져. 아니면 내 인생을 망칠 거야 라고 위협했다. 지은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민준 씨, 수연 언니는 행복하지 않아요. 당신이 그녀를 사랑하나요? 민준은 대답 대신 주먹을 휘둘렀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말렸지만 이 사건은 지은의 결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사회적 압력이 커지면서 지은의 로펌에서 그녀를 해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다. 동성애자라니 클라이언트들이 싫어할 거야. 지은은 이 편견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LGBTQ 커뮤니티에 가입하며 지지를 찾았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다. 수연은 집에서 고립된 채 지냈다. 민주는 그녀의 핸드폰을 감시했고 외출을 제한했다. 수연은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했다. 이혼하면 아이들은? 가족은 그녀와 민준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다. 하지만 사회적 시선이 두려웠다. 그녀는 지은에게 기다려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는 민준에게 발각되었고 그는 수연을 더욱 압박했다. 민준은 정치적 대응을 준비했다. 그는 측근들에게 이 스캔들을 막아야 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다.
언론에서 힌트가 나왔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추측이 난무했다. 지은은 이 소문을 듣고 불안해졌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설득하려 왔다. 지은아, 그만해. 내 미래가 망가질 거야. 하지만 지은은 제 행복을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수연의 내적 갈등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다. 너는 정말 행복할 자격이 있니? 지은과의 사랑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했지만 그 대가는 가족과 사회의 배신이었다. 그녀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민준에게 지혼하자라고 말했다. 민준은 충격에 미쳤어. 내가 날 파괴할 거야. 라고 소리쳤다. 이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민준은 수연을 설득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떠났다. 다음 날 수연은 지은에게 연락했다. 지은아, 나 자유로워질게. 이 소식은 지은에게 기쁨을 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폭풍을 예고했다. 민준은 복수를 준비했다. 그는 언론에 정보를 흘렸다. 의원 부인과 젊은 변호사의 스캔들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기사가 나오자마자 지은과 수연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동성애자들, 사회를 더럽혀. 의원 부인이 어떻게 그런 짓을, 지은은 로펌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의 이미지가 중요해 그녀는 실업자가 되었고 가족은 그녀를 외면했다. 어머니는 내가 우리를 망쳤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혼자 아파트에서 울었다. 그녀의 선택이 가져온 대가가 너무 컸다. 수연은 집을 나와 지은과 함께 지내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그녀의 재산을 노렸다. 내가 날 배신했으니 모든 걸 잃게 할 거야. 수연은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사회적 편견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판사는 가족의 안정을 고려해야 해라고 말했다. 수연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를 직면했다. 내가 남편을 배신한 게 맞아? 아니면 진정한 사랑을 선택한 거지? 둘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려 애썼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지만 이력서에 스캔들이 걸림돌이 되었다. 수연은 사회복지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단체에서 이미지가 안 좋아라는 이유로 쫓겨났다. 그들은 몰래 만나며 서로를 위로했다. 수연 언니,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지은의 물음에 수연은 사회가 변해야 해.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라고 대답했다. 민주는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려 애썼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가족 문제로 고통받고 있지만 정치 활동은 계속할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내에서 그의 지지가 줄었다. 스캔들 때문에 당 이미지가 나빠져 민주는 지은을 원망했다. 그는 측근을 시켜 지은을 협박했다. 서울을 떠나. 아니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거야. 이 지은은 두려웠지만 수연을 위해 버텼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LGBTQ 단체들이 지은과 수연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시위가 벌어졌고 사랑은 자유다라는 슬로건이 퍼졌다. 지은은 이 지지에 힘을 얻었다. 그녀는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그냥 사랑할 뿐이에요. 왜 비난받아야 하죠? 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더 큰 논쟁을 불러왔다. 보수 단체들은 전통 가치를 파괴한다고 반발했다. 수연의 가족도 개입했다. 어머니는 수연을 찾아와 집으로 돌아와. 내가 미쳤어 라고 말했다.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덤마, 나 행복하고 싶어 라고 대답했다. 이 대화는 수연의 내적 식성을 촉진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지? 지은과의 사랑은 그녀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다. 그녀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 모든 게 내 선택 때문이야. 하지만 수연의 지지가 그녀를 일으켰다. 둘은 함께 상담을 받으며 관계를 강화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이 과정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외부 압력은 여전했다.
민주는 복수를 위해 지은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는 지은의 대학 시절 친구를 통해 그녀의 성 정체성을 폭로하려 했다. 이 정보가 온라인에 퍼지면서 지은은 사이버 불링의 피해자가 되었다. 그녀는 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 라고 절규했다. 수연은 지은을 안으며 미안해, 내 탓이야 라고 말했다. 논란이 고조되면서 정치계가 개입했다. 야당 지도부는 민준을 불러 스캔들을 정리해 라고 압박했다. 민준은 수연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다. 돌아오면 모든 걸 용서할게. 수연은 거절했다. 민준아, 우리 끝났어. 이 결정은 민준을 무너뜨렸다. 그는 정치 활동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지은과 수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그들은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 전에 사회의 변화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지은은 LGBTQ 권리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수연도 함께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자들이 많았다. 제주도로의 이사는 지은과 수연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은 작은 집을 구해 함께 살았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로워. 지은의 말에 수연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지은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민준 씨가 쫓아와 수연은 그녀를 위로하며 기제 끝났어 라고 말했다. 사회적 논란은 여전했다. 언론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동성애 스캔들의 진실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다. 지은은 인터뷰를 통해 둘이는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지지와 비난을 동시에 불러왔다. 보수단체들은 시위를 벌이며 가족 파괴자라고 비난했다. 지은은 이 압력에 지쳤다. 왜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 수연의 이혼 소송은 길어졌다. 민주는 재산 분할을 주장하며 그녀를 괴롭혔다. 내가 날 버렸으니 모든 걸 가져갈 거야. 수연은 변호사와 상의하며 싸웠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도덕적 딜레마가 다시 떠올랐다. 내가 잘못한 걸까? 가족을 버린 게, 하지만 지은의 곁에서 그녀는 힘을 얻었다. 지은의 가족이 제주로 찾아왔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라고 말했다. 지은은 엄마, 나 여기서 행복해 라고 대답했다. 이 만남은 가족의 화해를 가져왔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내 선택을 존중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지은은 이 변화에 감사했다. 민주는 정치 복귀를 시도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과거를 극복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스캔들의 여파로 지지가 줄었다. 그는 지은과 수연을 원망하며 복수를 꿈꿨다. 측근을 시켜 그들의 일상을 감시했다. 지은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불안해졌다. 언제 끝날까? 둘은 함께 운동을 하며 관계를 다졌다. 제주의 바다를 보며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아이를 입양할까? 수연의 제안에 지은은 웃었다. 하지만 사회의 법적 장벽이 컸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의 권리는 제한적이었다. 그들은 법 개정을 위해 캠페인에 참여했다. 사회적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젊은 세대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지지했다. 온라인에서 사랑은 성별을 초월한다라는 해시태그가 퍼졌다. 지은은 이 움직임에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보수 세력의 반발도 거세졌다. 한 시위에서 폭력이 발생했다. 지은은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게 우리의 대가야? 수연은 지은의 곁을 지키며 포기하지 마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그들의 결의를 강화했다. 그들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받았다.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요. 이 프로젝트는 그들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다. 하지만 민준의 방해가 있었다. 그는 제작사를 압박했다. 지은의 내적 성장이 이어졌다. 그녀는 과거의 선택을 반성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었지만
후회하지 않아. 수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진정한 나를 찾았어 라고 말했다. 둘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외부 위협은 여전했다. 민준의 측근이 제주로 찾아와 위협했다. 돌아가라. 그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이 사건은 그들의 삶을 다시 긴장시켰다. 지은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물었다. 수연은 변화를 위해 싸워야 해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투쟁은 계속되었다. 사회의 편견과 맞서며 그들은 식성과 성장을 거듭했다. 민준의 복수는 절정에 달했다. 그는 언론에 새로운 정보를 흘렸다. 의원 부인의 비밀 연애, 정치적 음모, 이 기사는 지은과 수연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지은은 분노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녀들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이 발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회 논란이 고조되면서 국회에서 LGBTQ 권리 법안이 논의되었다. 지은과 수연의 이야기가 촉매가 되었다. 지지자들이 늘었고 시위가 확대되었다. 민주는 이 변화의 위협을 느꼈다. 그는 마지막으로 수연을 찾아왔다. 돌아와. 아니면 모든 걸 잃을 거야. 수연은 민준아, 이제 그만해라고 말했다. 이 만남은 민준의 깨달음을 가져왔다. 그는 자신의 야심이 가족을 파괴했다는 걸 인정했다. 미안해, 수연아. 하지만 늦었다. 수연은 이미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 이혼 소송이 끝나고 그녀는 자유로워졌다. 지은과 함께한 삶은 행복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책을 쓰기로 했다. 사랑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당신들의 용기에 박수를 하지만 비난도 있었다. 도덕을 파괴한다. 지은은 이 논쟁을 즐겼다. 사회가 변해야 해. 수연은 사회복지단체를 새로 설립했다. LGBTQ 지원을 목적으로. 그녀는 우리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기라고 말했다. 둘은 함께 활동하며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가끔 과거가 떠올랐다. 우리가 선택한 게 옳았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가 서서히 변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통과될 조짐이 보였다. 지은과 수연은 이 변화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가족의 완전한 수용, 사회의 편견. 결국 그들은 제주의 바다를 보며 서로를 안았다. 우리는 이겼어.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사회의 변화였다. 지은은 수연에게 사랑해라고 속삭였다. 수연은 미소 지었다. 이 이야기에서 사랑은 사회의 벽을 넘을 수 있는가?